자, 이번에는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미션 플래너 잠깐 어떤 거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미션 플래너의 임무는 각각의 포지션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하는 그 위치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 비행할 때 이런 비행법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직선으로 해서 어딘가에 뭔가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홈에서 내가 가는 그 포지션에 따라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그 포인트를 이동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미션 플랜에서 설정할 때 떻게 설정할 건지는 이 자동 그리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요 미션 플랜을 설정하는 게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설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고 어, 그, 물론 뭐 GPS로 설정을 하긴 하지만 뭐야 구글 맵에서 이제 설정하기도 하지만 드론의 상태에 따라서 드론을 그 해당하는 위치로 보내서 내가 어느 값들을 이제 설정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요 GCS에서 설정 안 하고 요 조종기의 스틱을 가지고 설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요 FC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미션 플래너 내부에서 이런 기능들을 설정을 해줘야만 내가 원하는 비행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된 임무 지도를 가져와서 설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콥터나 이 드론이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임무 명령에 대한 세부 정보를 또 제공을 합니다. 이 안에 리스트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륙이나 웨이포인트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지정된 위치라든가 고도 뭐 이런 임무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얘가 비행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자동 비행을 하는 걸 지금 현재는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멀리 있는 그 드론을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조종하는 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웨이포인트나 자동 비행을 하는 거는 잘못하면 드론이 집 밖으로 그냥 도망갑니다. 그래서 잘못 설정하면 얘가 그냥 어디론가 그냥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 조종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설정을 해서 이제 비행을 하더라도 얘가 그 어느 정도 그 위치에서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다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 저 웨이포인트 잘못 설정해서 얘가 추락을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가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거나 그러면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가능하면 사람이 없는 데서 실험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도 이거 몇 번 날려 먹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처음에 할 때 겁 없이 했었는데요. 상당히 아찔한 그런 상태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조종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이 옆에 붙어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해야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좀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사실은 이런 자율로 비행하는 게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웨이포인트를 많이 찍어놔요. 당연히 뭐 웨이포인트 설정해 놓으면 얘가 드론이 그 포인트 설정된 대로 잘 움직여서 갑니다. 그래서 각도까지도 다 표현해요. 여기가 쭉 가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곡선도 비행 가능하고요. 이렇게 직선 고행도 가능하고
이런 곡선을 만들어주면 곡선 비행도 하고, 직각으로 이렇게 틀잖아요. 그럼 얘가 가다가 휙 이렇게 요를 설정을 해서 요의 방향을 틀어서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이런 이제 설정들이 잘 해놓으면 이제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것처럼 드론은 배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배터리의 양이 운영될 수 있는 게 15분 정도? 20분에서 15분인데, 그 15분 안에 다 미션을 수행하고 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 거리를 다 비행을 하는데, 뭐 한 30분이 걸렸다. 그러면 가다가 추락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웨이포인트를 많이 설정한다고 해서 그걸 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요 기능을 써야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배터리가 없으면 얘가 복귀하는 그런 기능들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그걸 선택을 하고, 만약에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복귀해.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복귀를 합니다. 그런 기능들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넣어놓으면 사실 뭐 도망갈 일은 없죠. 드론이 혼자. 나머지는 뭐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이제 비행 모드들이니까 중간중간 비행 모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 같은 거 설정도 가능하고요. 현재 위치에 이제 남아야 할 시간, 위도, 경도, 이거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회전 방향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랜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도 경도 타겟에서 0으로 남겨 놓으면 얘는 그 위치로 이제 랜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연,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거기서 딜레이 동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촬영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위치에서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은 포인트 설정하면 얘가 가서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지연하면서 촬영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컨디션 딜레이에 대한 커맨드인데 한번 잠깐 볼게요. Okay, this is the second test of the conditional delay with absolute times. We have two vehicles. 테이크업 하고 이거는 이제 모터 스핀 암을 0으로 여기 있네요. 음, 43분.
자, 그래서 딜레이 타임을 써서 이제 최종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떴다가 다시 착륙하고 이런 기능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요 비행까지도 원래 자동 비행하는 거를 해봐야 사실은 이제 뭐, 이 드론을 제대로 이제 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묶어놓고 사실은 약간 하고 있는데, 이제 요 물건을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물건을 들어서 올릴 수 있는 힘을 우리 이제 페이로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 페이로드에 이제 들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떨어뜨리거나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음. 얘는 현재 지금 자동 비행을 하게 하는 상태고요. 타겟 로케이션에 지금 도착했고요. 스루툴 호버링 매저 하고, 그래서 디센드, 네, 떨어뜨려 놓고 다시 이제 비행을 하죠. 그 다음에 RTL 다시 홈 위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만들었네요. 이 사람은 해당 포지션에 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떴던 위치보다는 약간 차이를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GPS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위치에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도 사실은 요 카메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요 카메라도 이제 그 안에 카메라나 그 다음에 카메라에 짐벌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시중에 사는 거는 카메라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DJI에서 나오는 드론 같은 경우도 카메라가 안에 붙어서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붙어 있는 상품은 그냥 쉽게 제어를 하고 있지만 요 그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보는 이런 미션 플래너나 기타 등등 이런 FC들은 요 기능들이 다 내장이 돼 있었어요 원래요. 그러니까 이제 DJI 그 만든 건 아니고요. 안에 다 내장되어 있는 거를 걔들이 잘 활용을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벌 카메라에 대한 명령어들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물론 여기서 설정하는 것도 상당히 기능들이 많아서 모든 걸 다 다뤄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카메라를 설정하고 쓰는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갈 것 같아서 여기서 잠깐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카메라의 미션을 그러니까 설정하는 것은 웨이포인트하고 이벤트에 따른 미션으로 이제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당연히 드론에 붙여져서 나오고, 그다음에 카메라의 목적이 주로 이제 촬영을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카메라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카메라에 대한 실제 성능이라든가 조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드론이 움직임에 있어서 이 카메라는 고정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까지 이게 뭐 떨거나 드론이 움직이면서 떠는 것처럼 이제 그 영상도 떨거나 아니면 그 안에 이제 카메라가 붙어 있는데 카메라 자체도 드론하고
한 몸이 돼서 떨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촬영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짐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벌도 이제 상용으로 나오는 짐벌들이 많이 있고요. 정 안 되면 그냥 서버 모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RC 서버 모터라든가 이런 서버 모터를 연결을 해서 펜티트를 구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조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 명령어들은 이렇게 안에 아까 파라미터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이제 트리거하는 그런 기능부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명령어에 의해서 카메라를 셔터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 셔터도 사실은 우리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기에 한 채널을 할당을 한 다음에 그 채널을 가지고 촬영도 하고 뭐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카메라 짐벌을 이제 펜틸트 움직이게 해놓습니다. 그 짐벌도 요 안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카메라에 어떤 형식으로 이 카메라를 조정을 하면서 움직이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도 이 짐벌 명령어 설정하는 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드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서버 모터나 릴레이를 명령어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물건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제어를 해서 내가 어떤 동작을 만들거나 하려면, 예를 들면 뭐 팜프렛을 떨어뜨리게 하거나 뭔가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려면 그때 이제 서버 모터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온오프 접점을 하는 릴레이를 활용을 해서 쓰거나 뭐 이런 걸 다양하게 연결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이제 떨어뜨리는 행위는 우리 한국 국내법에서는 지금 현재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드론에서 뭔가 떨어뜨린다? 이거는 법적으로 아직 허용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게 되어져 있고요. 실험을 하더라도 이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암암리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대중들이 많은 데에서 뭔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 이거는 이제 불법입니다. 그래서 가끔 예전에 TV에서 드론이 위에 날으면서 밑에 연예인들이 뭔가 물건을 받거나 음식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었는데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런 거 지금은 이제 자중을 하고 화면에 잘 안 나오죠, 그런 행위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임무 유형 이고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건너뛸게요. 이거는 미션에서 자동으로 촬영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여기 보면은 테이크오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 촬영하고, 그 다음에 또 테이크오프 웨이포인트로 가고 또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미션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제 내가 셔터를 누르게 해서 찍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촬영도 됩니다. 이거 너무 이런 거 잘 배워놔서 또 불법으로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드론에 이런 미션을 다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얘가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물건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론이 활용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못 활용이 되면 남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고요. 다 가능합니다, 기능들이. 뭐 외국에서는 여기 드론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미션을 줘버리게 되면, 그리고 이 드론이 어디서 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GPS나 이런 값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어디서 떠고 어디서 갔는지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정을 해놓고 가버리게 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옵티컬 하드웨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FC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센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능이 사실 많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레인지 파인더라든가 뭐 카메라 마운트라든가 원격 측정기를 뭐 붙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붙여서 내가 그 드론의 이제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몇 가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넣어놓은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 모듈 중에서 이제 파워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션 플랜, 그 우리가 이제 그 앞전에 잠깐 배웠던 리베로 파일럿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까지 뭐 디테일하게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 그 고급형 드론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언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파워 모듈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 모듈이 이 드론의 이제 전원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게 이제 동작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안정된 전압, 그 다음에 전류 공급 장치의 상태인지를 이제 이 드론이 판단할 수 있게 뭐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드론이 이제 전원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이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배터리 중에 입력 전압이 한 18V,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이제 셀 자체가 이제 4개 정도 있는 4셀, 4셀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 전압이 이제 18V 정도 되는데, 최대 전류는 90A입니다. 그래서 전류는 사실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많으면 말수록 운영 시간이 오래 되긴 하지만 배터리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행 시간이 아무리 그 배터리를 키운다 하더라도 비행 시간이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체가 계속 무거워지기 때문에 장시간 비행이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런 전류의 최대 범위를 설정을 해서 그 측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컨트롤 보드에다가 이렇게 이제 파워 보드, PM 보드를 우리가 이제 붙이게 되죠. PM이라고 하면 파워 보드입니다. 파워 모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배터리에서 ESC나 이쪽으로 가는 전원이고요. 이제 여기 레귤레이터가 있어서 이제 그 전원이 이제 그 FC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서 전압이나 전류가 이제 FC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FC가 안전하게 구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공급을 해주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파워 포트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꽂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픽서크는 이쪽에, 그 다음에 이제 APM 아주 파일럿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옆에 파워 잭이 있어요. 거기다 꽂으시면 되고요. APM하고 그 다음에 픽스워크하고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아마 잭도 같은 형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나왔고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잭 상태가 좀 변해서 다른 형태로 가고 있지만 실제 범용성 있게 쓰는 건 다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보트 파워 전력 모드. 그러니까 전력 모듈은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만든 회사들이 또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걸 써라 이렇게 뭐 규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 써도 되고요. 그거는 뭐 제작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회로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 같은 경우는 4에서 8셀까지 사용이 가능한가 보네요. 그리고 90A, 그리고 이제 150A까지 쓸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픽서크에 연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 그래서 전원 파트, 에어보트 파워인데 전원부터 연결하고, 그죠? 얘를. 그 다음에 여기 리포 배터리 3에서 8셀 2개까지 붙일 수가 있나 보네요. 그럼 전류가 더 2배가 되겠죠. 병렬 처리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요 전압, 요 전압, 이 전류, 이 전류를 병렬로. 그래서 전압은 똑같고 전류는 이제 2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버터 PCB 배전반인데 이게 PCB까지 다 공개해서 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보드 갖다 써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도 되고, 그건 뭐 사용자에 따라서 해주면 되겠다. 잭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잭은. 그래서 파워잭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설정인데요. 설정할 때는 미션 플래너 내부에서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설정하는 거는 좀 쉬었다가